안녕하세요. 닥터 MBC 아나운서 정진영입니다. 누구나 일생에 한 번 이상은 허리 통증을 경험한다고 하죠. 디스크나 협착증 같은 질환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운동하다가 삐끗하기도 하고 물건을 들다가 혹은 일어나다가 삐끗해서 통증을 겪기도 합니다. 허리 통증이라고 하면 대부분 디스크를 떠올리는데 가장 흔한 경우는 어떤 걸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서울우리의원 김정렬 원장과 함께 허리 통증의 가장 흔한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하루 종일 책과 씨름하는 학생, 장시간 책상 앞에 앉아 업무를 보는 직장인, 집안일로 쉴 틈 없는 주부와 걸음걸이도 조심스러운 노인까지 피할 수 없는 허리 통증. 때론 갑작스럽게, 때론 만성적으로 일상을 괴롭히는 허리 통증. 가장 흔한 원인과 치료법은 무엇일까요? 통증의학과 전문의 김정렬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허리 통증을 일으키는 병들이 참 많겠지만은 가장 흔한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허리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들은 대단히 많습니다. 변비도 심하면 허리 통증을 야기하기도 하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자궁 내 혹의 일종인 자궁 근종이 너무 커지면 허리 통증을 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흔한 경우는 저희들이 3대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허리 안에 근육 자체가 문제가 되는 요추부 염좌가 하나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허리 안에서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이 눌려서 문제가 일으키는 디스크나 협착증. 마지막으로 허리뼈 자체가 문제가 생기는 척추 전방전이증 등이 가장 흔한 원인이 됩니다. 네, 염좌라는 게 흔히들 이렇게 말하는 삐끗한다. 이런 걸 두고 염좌라고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요추부 염좌라는 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삐끗한 상태, 그래서 많이 놀라서 심하게 담이 온 상태를 의미합니다. 허리 안에는 허리뼈와 디스크도 있지만 허리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근육량이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근육이 놀라거나 손상받으면 통증이 생기고요. 주로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아니면 갑작스러운 행동을 할 때 이런 통증들이 잘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허리 통증들은 전 인구가 한 80% 정도 이상이 일생에 한 번 이상 겪을 만큼 대단히 흔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를 삐끗한다든지 아니면 앉았다 일어날 때 좀 불편한 감각을 느낄 수 있죠. 이게 좀 심해지면 환자분들이 병원에 내원하셔서 움직이기 힘들어요, 많이 아파요 라고 설명을 하시는데 의사 선생님들은 이거 별거 아니에요. 엑스레이도 찍어볼 필요가 없어요. 물치료하고 약물 치료하세요 하는데 이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젊으신 분들의 요추부 염좌는 치료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1에서 2주 있으면 95%가 좋아지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흔한 질병이라면 정말 치료를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대부분의 경미한 증상이나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특별한 치료를 요하지 않는데 네. 일어날 수가 없이 너무 통증이 심하다든지 하면 병원에 내원하셔서 물리치료를 해준다든지 약물치료를 해준다든지 근위안제를 맞는 거는 추천드립니다. 초기에 이런 통증이 생기면 가장 첫 번째로 하셔야 될 게 뭐냐면 2, 3일 정도 침상 안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통증이 2주 이상 지속된다든지 네. 점차적으로 허리에서 다리로 내려가는 느낌이 든다든지 아니면 내가 볼펜 하나만 쥐어도 삐끗삐끗한다든지 네네. 이런 증상들이 1년에 여러 번 보이면 이거는 요추부 염좌가 아닐 가능성도 있으니까 병원에 내원하셔서 좀 검사를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염좌가 아니라면 어떤 원인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디스크인 경우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 디스크도 초기 염좌하고 되게 증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무거운 걸 들다가 삐끗하면 허리 통증이 생기죠. 초기 디스크도 이거하고 비슷해요. 근데 차이점이 있다면 디스크 같은 경우는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 허리에 국한되어 있던 통증 자체가 엉덩이나 다리 쪽으로 좀 이동한다는 특성을 보이는데요. 네. 그래서 일반적인 요통 같은 데도 불구하고 2주 이상 지속된다든지 다리에 좀 통증이 내려간다든지 하면 그때는 병원에 내원하셔서 정밀 검사를 꼭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병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요. 예. 어르신들의 허리 통증은 어떤가요? 젊으신 분들을 많이 얘기했는데 나이 드신 분들의 허리 통증은 좀 달리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요추부 염좌라는 게 허리 근육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설명을 해드렸는데 네. 우리가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노화 과정을 겪습니다.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40세가 넘어가면 온몸의 근육이 1년에 1%씩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노화가 좀 진행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근육량이 많이 소실돼 있죠. 그래서 근육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요추부 염좌는 잘 발생하지 않고요. 네. 다른 원인 때문에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세가 있는 분들이 무거운 화분을 들다가 삐끗한다든지 주저앉고 넘어지면서 허리를 잘 못 뺀다든지 하면 요추부 골절 같은 것도 의심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나이 드신 분들이 허리가 갑자기 아프시기 시작하면 병원에 내원해서 이런 건 아닌지 혹시 확인을 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어르신분들 중에 유독 낮에는 괜찮은 거예요. 이제 활동 시간은 괜찮은데 유독 아침만 되면은 허리가 좀 뻣뻣해지고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잖아요. 환자분들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난 귀신 들린 것 같지. 아침에만 아프고 저녁에는 괜찮아요. 라고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일반적인 요추부 염좌 같은 경우들은 2, 3일 침상 안정하고 나면 좋아집니다. 급격도로 좋아지는데 1년에 두세 번 이상 통증이 너무 자주 온다든지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 감고 세수할 때가 불편하든지 아니면 양말 신고 나가기는 불편한데 출근하면 좋아지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단순 요추부 염좌일 가능성은 좀 낮고요. 퇴행성 디스크나 후관절 증후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후관절 증후군이라는 것은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가 문고리에 녹이 많이 들어 있어요. 그러면 문을 열고 닫을 때 처음에는 삐걱삐걱 소리가 많이 나는데 좀 움직이다 보면 길이 들어서 소리가 안 나죠. 허리 뒤에 있는 관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움직일 때는 관절에서 통증을 심하게 느끼는데 좀 자리를 잡아가면서 통증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아침에는 불편한데 오후에는 좀 괜찮아지는 겁니다. 퇴행성 디스크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상적인 디스크들은 하얗게 보이는데 유독 빨간 화살표로 표시된 부위만 좀 까맣게 보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의학적 용어로는 블랙 디스크라고 표현을 하고 수분이 빠져서 딱딱하게 굳어버린 일종의 퇴행성 디스크라고 설명합니다. 이 사진의 주인이 19살짜리 여자분이라는 걸 감안하면 퇴행성이라는 게 너무 일찍 오는 거 아니야 생각하시지만 디스크 퇴행은 앉아있기 시작하는 1살 때부터 진행하기 때문에 누구나 있을 수 있고요. 이런 경우에들은 치료를 방치하면 안 되고요. 후관절 신경치료나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서 빨리 통증을 없애주는 게 우선입니다. 네. 서두에 이제 원장님께서 3대장이다. 이런 표현 또 쓰셨는데 지금까지는 이 염좌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그렇다면은 이제는 디스크와 협착증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염좌와 다른 점을 먼저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염좌라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 안 아파요. 허리가 안 아픕니다. 그러면 염좌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디스크나 협착증은 가만히 있어도 아프고 움직일 때는 좀 더 아파오는 다리가 더 아픈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 디스크나 협착증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디스크와 협착증 이 두 가지는 같은 질환인 건가요? 다른 질환인 건가요? 이게 둘 다 허리 안에 신경이 눌려서 다리로 가는 증상이 생긴다는 점은 좀 비슷합니다. 근데 쉽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수도꼭지를 열어요. 그럼 고무호스 따라서 물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때 철사로 고무호스를 좀 좁게 만드는 것은 협착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고무하우스 안에서 뭐가 튀어나와서 물이 잘 안 나오는 경우는 디스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이점을 보면 먼저 호발하는 연령의 차이가 있어요. 허리 디스크나 이런 것들은 주로 젊으신 분들한테 많이 생기고요. 협착증은 40대 중반에서 시작해서 50대, 60대 장년층에서 많이 걸리니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디스크라는 병은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병이고요. 주로 허리가 아픈데 한쪽의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로 당기고 저리는 데는 통증, 감각 이상이 흔하고요. 협착증 같은 경우는 양쪽 허리, 양쪽 엉치, 허벅지 뒤, 종아리 뒤, 다리 뒤로 저리고 저리는 이런 통증들이 오히려 더 흔합니다. 그래서 근데 꼭 나이로만 구별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나 연세가 좀 있으셔도 디스크에 걸리는 경우가 왕왕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자가 진단이 가능한 어떤 간단한 검사나 방법들이 있을까요? 예. 허리 디스크 경우는 초기는 허리 통증으로 발생을 하지만 점차적으로 한쪽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방사통이 일어납니다. 이럴 때 하지 직거상 검사가 자가 진단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땅바닥에 누워서 천장을 보고 누우신 다음에 아프신 다리를 이렇게 위로 들어 올렸을 때 엉덩이나 다리 쪽에 통증이 느껴지면 내가 디스크에 걸렸구나 생각하셔도 그렇게 크게 틀린 생각은 아니세요. 근데 척추관 협착증은 이런 하지 직거상 검사에서 반응을 보이는 경우는 좀 드물고요. 오히려 증상이 허리 디스크하고 좀 다릅니다. 협착증은 주로 양쪽 엉치가 땡겨오고요. 또 땡기고 쏟아지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걸어갈 때 이렇게 아파서 좀 쪼그려 앉아서 쉬었다 가면 통증이 사라져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면 어느 정도 그만큼 거리를 다시 걸을 수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디스크나 협착증 같은 경우에 흔히들 수술하는 거 아니다. 수술하면 큰일 난다. 이런 주변의 소리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실제로도 그래요? 보통은 비수술 치료만 가지고도 대부분은 호전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근데 환자분들마다 좀 달라요. 어떤 환자분들은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고 있는 건데 거기다 약 먹고 주사 맞는다고 무슨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잘라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맞는 소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길 가는 사람 10명을 정상인을 모아놓고요. 허리 MRI를 찍으면 2명에서 3명 정도는 허리 디스크가 돌출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증상을 일으키지 않는 디스크이기 때문에 무증상 디스크라고 하고요. 절대로 잘라내지 않죠. 그래서 이 환자분의 증상과 정밀검사 소견을 꼭 맞춰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런 허리 디스크는 90% 정도는 비수술 치료, 그러니까 물치료를 해준다든지 약물 치료를 해준다든지 무슨 신경치료를 해준다든지 이런 것만으로도 충분히 호전이 되고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10% 미만에 불과합니다. 근데 협착증은 이제 퇴행성이고 조금 진행하는 질병이기 때문에 네. 비수술 치료 효과가 좀 떨어지죠. 수술적 치료가 꼭 필요한 경우는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디스크가 너무 많이 튀어나와서 대소변 장애가 생긴 경우, 이런 경우는 12시간 안에 무조건 수술해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4주 이상 내가 적절하게 무슨 치료를 받고 있는데 계속 통증이 심해서 일상생활하기가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수술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빨라요. 마지막으로 팔다리에 힘이 떨어져서 쩔뚝쩔뚝 걷게 되면 수술하시는 게 좋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적절하게 치료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계속 아파요. 그러면 내가 수술할 정도에 좀 많이 가까웠구나 생각하셔도 크게 틀린 생각은 아니고요. 이럴 때는 정밀검사를 해서 내 증상하고 이 실제로 소견을 맞춰서 수술할 정도는 아닌지 빤줄리 판단하셔야 합니다. 네. 허리 통증을 일으키는 3대 원인 질환 중 이제 마지막입니다. 척추 전방 전이증. 이번에 좀 용어가 어려운 것 같은데 그렇죠. 설명을 해주시죠. 예. 네. 염좌라는 거는 허리를 감싸고 있는 근육이나 인대들이 놀란 거라고 설명을 해드렸고요. 네. 디스크나 협착증은 허리 안에서 다리로 가는 신경이 눌리는 건데 이런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는 거는 허리뼈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네모난 허리뼈들이 차곡차곡 이렇게 쌓이면서 허리를 이루게 되는데 한 군데 이상에서 허리뼈가 어긋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허리뼈 자체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다른 질병에 비해서 조금 치료하기도 좀 어려워요. 특히 이렇게 뼈 자체가 어긋나 있기 때문에 뒤로 가는 신경관을 눌러서 협착증도 자주 동반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 검사 자체는 되게 간단합니다. 그냥 엑스레이만 찍어도 허리뼈가 어긋나 있는 걸 보면 진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간단하게 진단할 수 있는데 이 병 자체는 분리증과 떼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갖습니다. 이 네모난 허리뼈들은 그냥 혼자 서 있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고리뼈에 의해서 연결돼 있습니다. 분리증이라는 건 이 고리뼈 자체가 분리가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분리된 상태로 계속 허리를 숙였다 젖혔다 계속 하시게 되면 허리뼈가 건들건들해지게 되고 위 앞뒤로 이렇게 어긋나기 시작하죠. 네. 그러면 전방전이증으로 이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태 생리가 비슷하기 때문에 증상도 되게 비슷해요. 이런 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땅바닥에 그냥 오래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싱크대 앞에 1시간 이상 서 있으면 허리가 불편해져요. 그래서 서 있는 거는 좀 서 있을 만한데 엎드려서 뭐 조금만 하시면 허리 아프다고 하세요. 잠깐 앉았다 일어나는 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오래 앉았다가 일어나면 우리 할머니들처럼 아이고 소리야 그런 소리 잘 내세요. 그러면 이제 치료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병을 저희 환자분들이 오시면 설명할 때 공주병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공주병. 예. 초기에 일 안 하고요. 가만히 누워 있으면 통증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원인 자체는 뭐냐면 허리는 인체의 기둥이라고 하죠. 집의 기둥 같은 거예요. 집 자체에 기둥이 어긋나는데 옥상에다 물건을 많이 올리면 어떨까요? 무너지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일을 안 하면 괜찮은데 일 조금만 하면 아파옵니다. 그래서 겉에서 보면 멀쩡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꾀병 같다라는 설명도 많이 들어요. 치료 자체는 이 허리뼈 어긋난 것을 맞춰주면 참 좋겠는데 이게 실제로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이 허리뼈는 내 뱃속 안에 15cm 안에 있기 때문에 밖에서 주무르거나 누르거나 뭐 도수치를 하거나 해서 절대적으로 맞춰지지 않습니다. 맞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사못을 박아서 이 뼈를 맞춰주는 고정술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의사들도 처음에 조금 아프시다고 해서 절대로 이런 수술을 권유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수술에 비해 허리 수술보다 이 수술은 훨씬 더 큰 수술이기 때문에 초기에 증상이 심하지 않는다면 후관절 신경치료나 경막의 신경치료 같은 일반적인 신경치료들에서 빨리 통증을 없애주고요. 근력 강화 운동이라든지 재활 운동을 통해서 허리 근력을 강화시켜서 허리뼈가 더 어긋나는 것을 최대한 막아줍니다. 하지만 이 척추 전방전이증도 단계가 있는데 2단계 이상이 넘어갔다든지 네.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하다든지 아니면 동반되는 협착증이 너무 심해서 걷기 힘들다든지 하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허리 통증 3대장, 3대 원인 질환 3가지를 다 들어봤는데 원장님께서 생각을 하시기에 네. 가장 치료가 어려운 질환은 어떤 걸까요? 저는 퇴행성 요추 후만증이라는 병을 꼽고 싶어요. 이게 말은 좀 어렵죠. 퇴행성, 나이 드셨다는 거죠. 요추라는 거는 허리뼈를 의미하는 거죠. 후만이라는 거는 등 쪽으로 굽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노년의 허리 굽는 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꼬부랑 할머니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 같으면 길 가다 보면 유모차 밀고 다니시는 분들 보셨을 거예요. 그분들이 다 이 병입니다. 주요 증상으로는 가만히 있으면 별로 허리가 아프지 않는데 걸어가면 허리가 굽어요. 배가 쏙 들어가고요. 양손에 무거운 걸 들고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원인 자체는 젊으셨을 때 너무 일을 많이 해서 허리 근육이 너무 쇠퇴해 있다든지 허리뼈가 깨지면서 앞으로 굽어버린 상태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 원인 자체가 너무 해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치료하기도 어렵습니다. 이 연세 있는 분들을 PT샵에다 넣어가지고 운동시킨다고 근육이 잘 생기질 않고요. 허리뼈 깨진 것을 다시 세우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느껴지기 시작하면 늦을 수 있으니까요. 증상이 느껴지면 좌식 생활은 포기하셔야 되고요. 쪼그려 앉아서 하시는 일은 절대적으로 피해 주셔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허리뼈가 다시 한번 금이 가거나 깨지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하셔야 됩니다. 퇴행성 요추 후만증. 근데 이런 질환은 지금 아까 앞서 말씀해 주셨던 3대 원인 질환 중에는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렇다라는 것은 자주 발생은 하지 않는 질환이다라고 네. 생각을 해도 될까요? 그렇죠. 나이 드신 분들만. 그것도 여성분들만 잘 걸리니까요. 네. 누구나 수술은 좀 피하고 싶어 하잖아요. 비수술 치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치료를 하게 되죠? 이건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수술하고. 그래서 비수술 치료를 하다가 안 좋아지면 수술적 치료로 넘어가기도 하고 수술적 치료 대신에 비수술 치료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경증의 요통이나 얼마 시작되지 않은 허리 통증 같은 경우는 물리치료나 약물치료, 적절한 인대 강화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되고요. 조금 더 심하다든지 하면 후관절 신경치료나 뭐 경막의 신경치료 같은 보험이 되는 신경치료를 하면 크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좀 통증이 너무 심하다든지 하면 수술 전에 마지막으로 신경성형술이나 수액성형술 아니면 풍선화장술 등을 시도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신경성형술이라는 것은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눌려있는 신경부에 아주 가느다란 관을 넣어서 유착을 풀어주는 약물이나 염증을 줄여주는 약물을 주입하는 시술로 퇴원이 좀 빠르고요. 흉터가 남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죠. 수액성형술은 특수한 플라즈마를 발생시키는 아주 가느다란 전극이 달린 바늘 자체를 디스크 내부에 넣어서 문제가 되는 디스크를 직접적으로 태워주는 시술입니다. 둘 다 수술 전에 마지막으로 해볼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팁을 드린다면 우리나라는 보험 급여가 좀 잘 돼 있는 편이죠. 네, 국가보험이 그렇죠.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할 때도 뭐 16만 원이나 국가에서 필요하면 돈 안 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허리 치료하는데도 대부분은 보험이 됩니다. 그래서 비싼 시술을 하시기보다는 먼저 보험이 되는 치료 같은 거를 충분히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비싼 시술이 이렇게 보험이 되는 치료보다 월등하게 치료가 좋다는 거는 아직 입증된 바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치료를 하고 좋아졌다고 해서 너무 방심하시고 옛날에 안 좋은 생활 습관을 다시 유지하시면 이거 재발하기도 편하니까요. 평상시에는 재활운동 잘 해주시고 근력 운동들도 많이 해보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허리 통증을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이 있다면 몇 가지 소개를 해주시죠. 가장 중요한 거는요. 허리 통증이 느껴지면 절대로 운동하지 마세요. 그때는 그래요? 쉬어주는 게 우선입니다. 통증을 이기고 운동하는 거는 되게 안 좋은 방법들입니다. 통증을 이긴다고 해서 내가 이 병을 이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통증이 느껴지면 좀 쉬어주고 통증이 줄어드는 2, 3일 후부터 천천히 스트레칭 운동부터 시작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러한 대부분의 허리 질환들은 습관에서 생기는 습관병입니다. 평상시 생활 습관을 올바로 가지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많은 환자분들은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네. 아니면 힘든 일을 하시는 그 분들이 훨씬 디스크가 많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실제로는 사무직이 60% 이상입니다. 오래 앉아 있는 거 그렇게 좋지 않아요. 너무 오래 앉아 있거나 오래 앉아서 운전을 하시거나 안 좋은 생활 습관으로 작업 자세를 가지고 일을 하시는 건 좋지 않으니까요. 조금씩 일어나셔서 가끔씩 스트레칭을 해준다든지 몸을 풀어준다든지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행동입니다. 평상시에 걷는 거, 자전거 타기, 수영, 요가, 등산하기를 해주시는 건 좋은 습관입니다. 특히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걷는 운동은 허리에 제일 좋은 운동으로 알려져 있으니까요. 자주자주 해주시는 게 좋죠. 네. 이 시간에는 통증의학과 전문의 김정률 원장과 함께 허리 통증을 일으키는 흔한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위기에서 전주시는 매주 소독의 날을 운영했습니다. 주민센터 등에서 무료로 소독제와 기구를 나눠주고 내 집 안팎뿐만 아니라 가게 앞, 통로, 골목 등 공용 공간까지 함께 소독하는 운동을 벌인 겁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인 위생이 중요하지만 공공의 위생을 지키기 위한 노력 또한 중요할 텐데요. 건강한 삶은 건강한 공동체와 떼어놓을 수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